전 세계 철도 산업 시장이 커지면서 각국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국제 경제 침체와 친환경 규제 등과 같은 상황에서 철도는 국가 물류 수단으로서 장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철도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232조 원으로 2021년에는 278조 원 규모로 예측되었습니다. 2030년에 가서는 무려 600조 원에 가까이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도 지금 철도 산업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도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부는 최근 해외 철도 수주 지원 사업 18건을 선정하고 국제 인증을 늘리고 해외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일랜드에게 한국과 계약한 열차가 인도되면서 놀라운 반응을 이끌어냈는데 중국 열차를 받은 인도네시아에서는 발칵 뒤집혀지는 상황이 나와서 극단적으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2019년 아일랜드 철도청에 디젤동차 41량을 1275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그동안 아일랜드는 현대로템에게 디젤동차를 2005년 150량, 2007년 33량, 2008년 51량 등 234량을 수입하며 거의 아일랜드의 철도에는 한국의 열차만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현대로템은 아일랜드 현지에서 놀라운 호평을 받고 큰 신뢰를 쌓았습니다. 특히 현대로템의 아일랜드 디젤동차는 세련된 차량 디자인으로 도입 초기부터 발주처와 현지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차량들은 2007년부터 영업 운행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현지에서 15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아일랜드 더블린항에 2019년에 계약한 41량의 열차 중 첫 번째 디젤동차가 먼저 도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대로템의 디젤동차가 도착했다는 보도에 아일랜드인들은 환호하며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인상적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시혜선의 속도도 높여야 합니다. 최근 한국 세탁기를 구입했는데 세탁이 완료되면 25초 동안 노래가 나옵니다. 저도 최근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양한 노래가 나오는 한국차를 구입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오래된 노래를 들려줄지 궁금합니다. 슈베르트의 송어입니다. 나는 몇 년 동안 그것을 머리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삼성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습니다. 내 목표는 사이클이 끝날 때 두 개를 한 번에 동기화하는 것입니다. 한국어가 들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한국에 열차가 들어온다고 하니 아일랜드인들은 환호하면서 일상에서 쓰고 있는 한국산 가전의 이야기를 하며 높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 공항 탑승구로 나가면 LG전자의 제품으로 도배되어 있고 아일랜드에서 팔리는 고가의 텔레비전은 모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생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무려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달러나 되는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 아일랜드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산 가전에 매료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LG전자 드럼 세탁기는 아일랜드 소비자 선정 최고의 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전뿐만 아니라 한국산 자동차도 이미 아일랜드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지난해 현대차 투싼이 총 10만 4,747대나 판매되어 베스트 셀링카가 되었습니다. 인구가 500만 밖에 되지 않는 나라에서 10만 대가 넘게 팔린 것은 놀라운 기록이었습니다. 또한 올해 전기차 아이오닉5는 유럽에서 놀라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아일랜드에서는 무려 36.4%의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를 통해서 애플과 구글 등 전 세계 IT 기업들의 유럽 본부가 되어 IT 강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나라에서 공항을 비롯해서 가정집의 한국산 전자제품들이 즐비하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산에 대한 평가와 신뢰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산 열차의 도입에 크게 환호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도 이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중국산 고속열차를 도입하기로 계약했는데 지난 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항에 중국 열차가 도착했는데 환호는커녕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 자카르타에 제3의 도시 반둥까지 142km 구간을 연결하는 고속철 사업을 중국에 맡겨 올 연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중국이 일본을 따돌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수주한 대형 고속철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아베 정권은 공을 들이며 그동안 이 지역에 노력을 보여줬기에 무난하게 수주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일본은 자금 조달에서도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거의 받지 않기로 했는데 다만 프로젝트가 실패할 때 인도네시아 정부가 원금 상환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금 조달과 리스크 부담을 중국이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유혹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일본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반도 고속철의 성공적인 완공은 일대일로를 이룩하는데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당초 2019년 완공을 목표로 반동에서 착공했지만 인도네시아 복잡한 토지 수용 절차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공사가 지연되면서 올해 11월께 시험 운행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순조롭게 사업이 이뤄지는 것 같더니 역시나 중국 기업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고속철을 맡은 중국 기업은 자카르타 반도 고속철의 당초 사업비가 86조 5천억 루피아 하나로 7조 4천억 원이었으나 114조 2,400억 루피아 하나로 9조 8천억 원으로 늘었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무려 사업비가 2조 4천억 원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중국 국가개발은행은 초과 공사 비용을 인도네시아 국가 예산에서 충당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모든 리스크를 안을 것이라는 중국의 말에 속은 인도네시아가 뒤통수를 크게 맞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인도네시아인들은 우리도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일대일로 채무덫에 빠진 것이냐고 한탄했고 국가 지급을 보증한 형태라서 숨은 부채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한국철도를 대거 도입한 아일랜드는 지난해 이웃나라 영국과 크게 비교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 영국에서는 일본 히타치가 고속열차를 납품했는데 열차에 균열이 발생해서 철도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차량 본체 아래 볼스타일 균열이 생긴 차량은 무려 800여 대에 이르렀는데 당시 뚜렷한 원인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무더기 균열로 철도 히타치의 신뢰는 크게 흔들렸고 유럽에서 일본 철도 산업의 이미지도 큰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을 선택한 아일랜드가 승자이고 일본을 선택한 영국은 패자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전 세계는 최근 한국과 아일랜드 협력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유럽의 한국이라고 불릴 만큼 한국과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20세기 초까지 무려 800년 가까이 영국의 식민 지배를 당했는데 이 때문에 아일랜드와 영국을 각각 한국과 일본으로 비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민 지배 동안 낙후된 경제력을 보거나 아일랜드는 2003년 영국 경제 수준을 따라잡았고 지금은 1인당 국민총생산이 10만 달러 육박해 영국을 멀찌감치 따돌렸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2년 전 구매력 평가지수에서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한 것과 비교되었습니다. 식민 지배를 당했던 나라가 식민지 지배를 한 나라를 넘어선 세 번째 사례라고 했는데 19세기에 미국이 영국을 그리고 2003년 아일랜드가 영국을 넘어섰고 2017년 한국은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아일랜드는 영국을 넘어설 때 축제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자 호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영국 연방 국가들 사이에서 공화국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영국의 영향권 아래에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일랜드가 한국산 전투기 FA-50의 도입을 서두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그동안 영국 공군이 대신에 상공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으나 러시아의 위협이 많아지면서 제트 전투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아일랜드가 검토하는 것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이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도입하게 되면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방산에서도 본격적인 협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과 아일랜드의 인연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당시 중국에 있었던 아일랜드인 조지 쇼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교통국 역할을 하면서 도와주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과거 제주도 4.3 사건 때 아일랜드인 천주교 사제들은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목축업을 장려하고 농장을 건설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아일랜드는 비슷한 역사를 가졌고 서로 돕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과 아일랜드는 식민지배 역사의 아픔을 이겨내고 과거 자신들이 지배했던 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어 함께 손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